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은 하면 미래산업, 요것만 기억하면은 은에 대해서 50% 이상은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수산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미사일하고 정말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은이 자동차 한 대에 1kg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마호크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은 한 방에 10kg.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군수 물자에 은이 사용되는데 과연 이 은이 어디서 났을까? 우성씨!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은에 대해서 2탄으로 얘기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제가 그러면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딱! 미래산업? 미래산업.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은 하면 미래산업. 요것만 기억하면은 은에 대해서 뭐 50% 이상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산업 중에서 은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의료산업, 그리고? AI, 전기자동차, 군수산업도 또 쓰일 것 같다고 하셨죠. 군수장.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네네. 좋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은이 사용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미래산업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뭐 핸드폰, TV 브라운관, 네. 뭐 이런 모든 것에 전자제품에 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말고 미래산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미래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 자동차로 70% 이상은 석권이 할 거예요. 그 중에서는 아마 60% 이상은 중국 제품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 자동차에 은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AI. 그러니까 왜 AI죠? AI로 기반으로 한 모든 시스템, 전자 시스템, 회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에 은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의료. 의료는 왜 은이 많이 들어갈까요? 은이 살균, 향균 뭐 이런 작용이 네. 있어가지고. 살균, 항균, 네. 소독, 멸균, 이런 것 때문에 은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3탄에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군수산업입니다. 군수산업. 네. 뭐가 있어요? 무기. 그쵸. 요격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전차, 레이더, 모든 군수 장비에는 또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군수 장비에 네. 은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략 짐작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밀이라서? 잘 맞추니까 좀 그러네요. 네. 군수산업, 특히 국가의 기밀이 많은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우주 항공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한 우주 산업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기밀사항, 1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게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아요. 미국이 1948년도 이후에 네. 그렇게 기자들이 토마호크 미사일에는 은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기밀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은이 들어가는 걸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대충 저희가 어떤 추론입니다. 네. 추론인데,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 전기 자동차, 미사일하고 정말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 전지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전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전기장터 이슈됐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배터리, 네네. 그건 소모형이에요.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충전용이에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전기 자동차를 보니까 리튬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네. 배터리 때문에 네.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들이 화재가 맞아요. 일어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홍콩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네. 아파트에서 폭발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리튬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이걸 보더라도 좀 위험하잖아요. 네네. 위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기 자동차에 쓰는 리튬 배터리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어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또 발화가 아주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전해질이라는 액체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리튬이 움직일 수가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부딪히지 않게끔 중간에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액체로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많이 충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스파크로 인해서 액체 전고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무슨 나트륨으로 만든 배터리가 있고요. 근데 지금 많이 상용화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전고체
배럴이에요. 이게 미사일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미사일도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있고 그 사이에 전해질인데 옛날 초기 미사일들은 거의 다 액체 전해질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도 짧아요. 보통 한 6년에서 7년 있으면 폐기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불이 안 나고 스파크가 안 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요. 어떤 돈이 드느냐? 은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 자동차에 있는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고체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딱딱하게 만들려면 은이 자동차 한 대에 1k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는 레이더가 되어 있고요. 오차 범위가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을 타켓으로 해서 순항 미사일 1000km 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쏴야 되냐면 주로 잠수함, 항공모함 막 이런 데서 바다에서 빡 하고 날리는 거죠. 토마호크라는 건 순항은 아주 멀리서 빵 하고 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고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이게 레이더한테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갖고 적응을 하면서 빵! 근데 그게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폭발 범위까지 생각하면 거의 무조건 맞는다고 보면 되네요.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토마호크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면 전쟁이 시작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군의 피해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미사일 어마어마 큰 거를 뻥뻥 날리는 거예요. 그 장거리에서. 거리가 머니까 반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군수, 방송국, 발전소, 군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막 쏟아 붓는 거죠. 지금 뭐 얘기하다 이렇게 군사 얘기로 넘어갔죠? 은 얘기, 은 얘기. 그래서 자, 국방부에서 너 코멘트 왜 그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사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은이 많이 들어가는 줄은 알아요? 은이 전기 전도성이 좋으니까 은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향균도 있고 독성 방지도 있고 빛을 반사해가지고 요거를 흡수하고 반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주 항공 기술과 미사일 이런데 은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토마호크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은 한 방에 15kg. 열 전도율과 그 전기 전도율이 은이 1위예요. 근데 왜 이걸 전체적으로 쓰질 않느냐? 비싸서 그래요. 그쵸. 그럼 뭘 써요? 구리. 구리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싼 것들은 구리를 쓰고 정말 비싼 것들 그리고 정확도를 요하고 정밀한 것에 들어가는 것은 비싼 은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주항공, 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은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열거한 것들은 미래 산업 중에서도 군수 산업을 요하는 건데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호황기 때 올라요. 미래 산업이 막 발전하고 회사에서 막 만들어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금은 어때요? 위기일 때도 오르죠. 그쵸. 약간 불황기 때 오르는 거 맞아요. 약간 그 성질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형제예요. 금이 오르면 은도 오르고 아, 그래요? 금이 내리면 은도 아, 내리니까 둘은 항상 똑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란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군수 물자에 대해서 은이 사용되는데 과연 이 은이 어디서 났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은을 국가에서 막 사들이고 이런 거는 표시도 안 나고요. 잘 사들이지도 않았어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그 은행 중에 JP모건이라고 있죠. JP모건이 어마어마하게 은을 매집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위먼 브로더스 사태 때 네네. 모든 은행이 파산했을 때 JP모건이 미국 재무부에 큰 신세를 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 무너져가는 은행을 구제해 준 거죠. 그래서 항상 JP모건은 미국이라는 정부에 빚을 짓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역행을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금이 오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은행들이나 이런 경우에 금을 잘 사질 않아요. 되게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을 사거든요. 그런데 은을 아주 싸게 사요. 거의 독점하듯이 누가 금을 사려고 노려도 그걸 다 눌러버려요. 은 같은 경우에도 선물이 있거든요. 은 네네네. 선물이. 그것을 쇼스로 막 치는 거예요. 내려갈 걸로. 왜? 자본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금을 계속해서 현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쟤네들은 팔지도 않고 맨날 저렇게 은을 모으고 있지? 그러면 국방부에서 쓰는 은은 제 생각엔 JP모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JP모건이 은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도와주는 게 보여요. 미국 정부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은을 죽여요. 형제 중에 아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은이 선물을 하는데 미국에서요, 은 가격이 팍 폭등할 것 같고 금 가격이 막 폭등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은 선물 증거금이라고 있어요. 은을 사려면 선물로 살려게 하면은 보증금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증거금만 있으면은 1억까지 사고 2억까지 사고 그랬는데 갑자기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올리는 거예요. 은을 못 사게 하려고. 못 사게 하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막 그렇게 해주면은 JP모건에서는 거기에 또 숏을 쳐버려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버리는 거죠. 금을 산 그 싹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금 선물을 싸게 사고. 약간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연의 섭리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거를 우리 인간들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와야 되고요. 네. 가을이 지나서 추운 겨울이 오는 게 바로 자연의 섭리예요. 금값이 오르는 것도 자연의 섭리고요. 은값이 오르는 것도 자연의 섭리예요. 이걸 갖다 못 사게 군다 하고 독점한다.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자연의 섭리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그런 한계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는 이거를 공개해야만 하고, 은값이 오르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 것 같아요? 지금은 미래산업. 미래산업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왜 미래산업이냐면 거기 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산업체예요. 개인이 은을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은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투자로 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SK 회장이에요. 우리 저 반도체하고 뭐 SK 통신 쪽으로 해서 이제 은을 갖다가 6개월분을 항상 미리 준비를 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갑자기 만약에 운이 없으면 제품 생산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비상용으로 6개월치를 미리미리 사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 뭐가 공개되고 국방에 있는 무기에 운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전기차에도 막 1kg씩 막 들어간다는 막 뉴스가 막 나와. 그럼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은값이 오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SK 회장이면 어떡하겠어요? 은을 미리 사놔야죠. 미리 사놔야죠. 네. 1년을 네. 버틸 수 있는 만큼 네네네. 산단 말이에요. 네. LG 회장이 딱 봤어요. SK에서 막 은을 사는 것 같아. 자기들도 사야죠. 사야죠. 근데 쟤네 보니까 한 1년치를 사는 것 같아. 그럼 한 우리는 2년치를 사야죠. 네네. 아니 은이 없어갖고 고갈이 돼갖고 네. 수급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은값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은을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좀 셉니다. 오. 제 생각에는 3년 이상 되면은 개인이 은을 자유롭게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개인이 투자용으로 은을 살 수 있는 양이 없어요. 산업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당연하죠. 미래 산업인데 네네. 미래 산업에 은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용과 재테크용으로 살 수 있는 은이 남겠냐는 거예요. 그 전에 은에 관심이 없을 때는 은 사고 파는 거 아주 순조로웠어요. 네. 거의 6년 동안 은값이 고정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더라도 심상치 않아요. 수급하는 것도 그렇고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은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소비자들이 다 사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업자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회사나 업자들이 있는데 안 파는 거예요. 왜? 없다니까 은이 더 올라.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야, 뭐하러 팔아 이거를? 손님들 오면은 그냥 없다 그래. 주문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소비자들은 난리가 나요. 많은 은을 갖고 있는 나는 허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 쫙 푸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막 떠들어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15kg의 은이 들어간대. 다른 미사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레이더, 군사 무기, 항공모함 막 이런 거 우주 산업, 로켓, 왕복 우주선 이런 데 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막 얘기해요.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네? 은 좀 사봐야 되겠는데?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선동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은, 실버 거기에 매스컴이 요즘에 은이 심상치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은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지금 금은방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은을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2달이요? 3달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조성되면은 또 서로 살라고 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값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로 기업체들이 있죠, 기업체들. 기업체들이나 이런 뭐 군수, 의료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뭐 회사들이 이제는 은을 싸게 못 사겠구나. 은을 그전부터 계속 말도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해서 은을 계속 써왔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은을 사고 막 이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축을 계속 해놓는 거죠. 기업이 사재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 있는 전자제품들이나 모든 물품들에 은이 들어가는 게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괜히 은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연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제가 은을 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선동을 해서 은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움직임이 그래요. 이 미래에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저는 60, 70인 분들한테는 은을 권하지 않아요. 안전한 금만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요, 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게 뭐예요? 비철금속, 텅스텐, 아연, 구리, 비철금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는 에너지 시대, 광물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수출을 하던 수입을 하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어요. 지폐 역할도 했다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래산업? 미래산업. 앞으로는 미래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 미래를 봐야 돼요. 젊은 분들 지금 은 지금 얼마 정도 해요? 한 185만 원 정도 해요. 금 비싸서 못 사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학생분들, 젊은 분들 그냥 용돈 있고 돈 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돈 좀 들어오고 알바해서 좀 있는 거 돈 있으면 쓰잖아요. 적금 들면은 이제 얼마 나옵니까? 무조건 몰빵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관심을 갖고 조금씩 형편 닿는 대로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말로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말 듣기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특히 젊으신 분들, 미래의 일꾼은 아니에요. 미래의 일꾼은 미래 산업에 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